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각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는다 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노아 엘크리프 지음, 이문영 옮김입니다. 정신세계사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지는 5단계 마음 정리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뒷페이지에는 아마존 킨들 카운슬링 분야 1위, 우리가 원치 않는 감정을 느끼는 건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살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 자신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 혹은 어떠한 상황 때문일까? 우리가 불행하거나 괴로워하는 진짜 이유는 어떠한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 때문이다.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그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지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위한 5단계의 마음을 정리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정리 스킬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낙서하고 메모하고 글쓰는 이 아웃풋 시스템에 대해서 반복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법우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게 글을 자꾸 쓰고 메모하는 것이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아닌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오해를 좀 바로잡아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낙서하고 메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실현시키고 싶어서 이 메모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수행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기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우리가 낙서를 할 때 정리가 되지 않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종이 위에 쏟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뱉어내게 되면 마음은 청정해지죠. 그러면 이 뱉어낸 것, 이것은 사실은 배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수행자의 입장에서 이 배설물을 기억하고 싶고 모아두고 싶지 않죠.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즉, 생각을 비우고 버리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아이디어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과는 그 용도 자체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생각을 비우게 만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 속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과거에 끌려가고 미래에 끌려가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 생각을 적극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지는 5단계 마음 정리술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조금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지난 일들 때문에 생긴 분노나 슬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 혹은 그들의 사랑과 인정,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에게 화내거나 자신의 불행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일을 멈추고 싶은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판단하거나 무가치하게 느끼거나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빠졌다고 느끼고 싶지 않은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공포에서 해방되고 싶은가? 이러한 감정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을 진실로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인간관계와 상황과 과거와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 말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진실이라는 믿음을 당신이 멈추는 순간 그것은 홀연히 사라져 버린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그 말을 믿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 공포를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떨까? 10중 8구는 전혀 무섭지 않을 것이다. 동료가 와서 내가 자네 이메일을 다 지웠어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그 말을 믿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도 화가 치밀 것이다. 하지만 동료가 시도 때도 없이 농담을 날리는 작자인지라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화가 날리 만무할 것이다. 그럴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영화를 볼 때 슬픈 연기를 하는 배우를 진실로 믿는다면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들까? 아마 덩달아 슬퍼질 것이다. 하지만 그 배우를 조금도 믿지 않는다면 그다지 슬프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누군가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감정이 생긴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말에는 감정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 마음속 생각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자신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다면 그 생각은 원치 않는 감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감정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5단계 과정을 통해 원치 않는 모든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찾아내 그 생각들을 믿지 않게 할 수 있다. 생각을 믿지 않으면 곧바로 그 생각이 만든 감정이 사라지며 자연스레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나는 갖가지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 평화로워지는 것을 목격했다.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벗어던진 남성도 있었고 2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슬퍼하던 여성이 슬픔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 난생 처음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다. 일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결국엔 자신의 일을 즐기게 된 여러 남녀들도 있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무가치하며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생각을 믿지 않았을 뿐인데 처음으로 자신이 온전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소중하다고 느끼게 된 사람들 역시 셀 수 없이 많았다. 또한 인생은 뭐뭐 해야 한다는 관념을 더 이상 믿지 않음으로써 지나온 삶을 자책하지 않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앞으로 당신은 원치 않는 감정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고 5단계 과정을 이용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먼저 내가 이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명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 5단계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지 이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읽을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이런 생활을 시작한 첫 해에 나는 몇몇 사람에게만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스스로 자신의 고통과 불만을 나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안감과 걱정, 분개, 슬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 충분하거나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또 어떤 식으로 자신과 남들을 자주 판단하는지를 이야기했다. 누군가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그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찾아내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돕는 질문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은 거의 항상 자신의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자 언제나 그들의 원치 않는 감정은 즉시 해소되었고 그들은 현재 순간의 평화로 되돌아갔다. 친구들은 고통의 순간에 단순히 고통을 만드는 생각을 믿지 않음으로써 곧바로 고통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친구들의 입소문 덕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누구든 고통을 만드는 생각을 믿지 않음으로써 현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영적인 배경이 있든 무신론자든 순탄한 삶을 살았든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든 과거의 상처가 있든 모범 시민으로 살았든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든 불행하다고 여기든 상관없이 말이다.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든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믿지 않자 그들의 감정은 곧바로 사라졌다. 나는 사람들이 혼자서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찾기 힘들어 했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 왜 사실이 아닌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평화와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과정을 만들었다. 나는 그 과정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5단계 과정과 각 단계의 모든 질문은 언제라도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일상의 여러 상황들에서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 가는 5단계는 다음과 같다. 1번, 원치 않는 감정을 찾는다. 2번, 불필요한 감정 뒤에 숨은 생각을 찾는다. 3번, 감정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4번, 자신의 생각이 진실인지 아닌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5번, 계속 고통스러울 이유가 있는지 질문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걸까? 중요한 목표를 달성한 순간에 느낀 행복을 기억할 수 있는가? 이는 누군가에게 청혼을 받은 순간이나 건강한 아기를 낳는 순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승진을 한 순간,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은 순간일 수 있다. 이러한 순간이 오기 전까진 당신은 인생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평하거나 인생에서 무언가 빠진 것처럼 느끼거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많이 불안해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이 모든 생각들은 사라졌다. 삶에 대한 불만이나 앞날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 생각은 잠깐 사라졌고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놀라운 평화나 기쁨, 행복의 순간에 당신은 현재의 순간을 경험했다. 이 책에서는 이 책을 읽는 동안뿐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에서도 현재 순간을 직접 경험하기 위한 이 순간을 사는 법 5단계와 각 단계의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 5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처음 3장은 생각의 감정을 어떻게 만들고 현재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그동안 우리가 행복을 추구했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왜 충분치 않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독자가 직접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항목에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이나 연습 문제들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감정 뒤에 숨은 생각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5개부터 9개의 질문. 당신의 감정이 실제로 당신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5개의 질문.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알지 못하는 걸 즉각 깨닫게 해주는 34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다. 머릿속에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많겠지만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이론이 아니며 철학도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을 다른 책들과 같은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비교하거나 내용이 논리적인지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따지면서 읽는다면 아마도 이 책의 내용 중 많은 부분에 동의하더라도 이 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속의 생각을 바라보고 탐구해서 이 내용을 모두 직접 발견했으며 무수한 학생들과 함께 작업한 경험을 통해 이 내용이 타인에게 적절하고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책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면 질문과 연습 문제를 모두 풀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나의 경험과 일치하는가 또는 내 인생에서 이 개념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모두 테스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책이 말하는 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지금껏 인식하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볼 수 있으며 새로운 통찰이 생겨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알게 되며 궁극적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수년간 연습하고 숙달하고 열심히 노력한 후 어느 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전략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 이 과정을 실천해서 결국에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 또한 어느 순간 돌연 모든 감정을 사라지게 하거나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한 책도 아니다. 이 책은 지금 바로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을 믿지 않으므로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생각이 고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5단계 마음 정리술인데요. 원리는 지금 설명해드린 대로인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리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생각과 감정의 서로 연결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저장을 할 때 감정에 의해서 폴더링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감정과 기억, 즉 생각이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반대의 피드백 작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묻어있는 그 감정을 일으켰던 생각이 부정됨으로써 곧바로 감정은 사라진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므로써 곧바로 감정은 사라진다. 지금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즉비의 원리입니다. 즉비의 원리.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생각들, 개념들은 전부 나만의 생각이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아니다. 즉 허구다. 개시 허망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청정해진 마음의 바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정과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감의 원천인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 마음의 본성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본성을 경험하기 위해 5단계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은 책이에요. 그리고 두꺼워요. 책이 300페이지가 넘어가네요. 4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리나 다른 좋은 내용들은 각자 읽어보시고,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5단계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4장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5단계.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며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고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하며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그저 이러한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믿지 않으면 된다. 이게 즉비입니다. 그게 전부다. 자신을 뜯어고치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모든 감정은 자신이나 자신의 상황,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순전히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냈다.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모델링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모델링은 자신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모델링들은 대부분이, 극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 대부분이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호모모픽 모델이 아니라, 아이소모픽 모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아닌 오해가 섞여있는, 잘못된 데이터가 섞여있는 호모모픽 모델을 경험을 한다. 즉 오류다. 내가 만든 나의 오류다. 내 마음을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한다면 감정에 시달리는 일들이 적어질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즉비의 원리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5단계 하나하나를 볼게요. 1번, 원치 않는 감정을 찾으라. 첫 번째 단계는 멈추고 싶은 감정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멈추고 싶거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나 직장에서의 불안감을 멈추고 싶고 친구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기를 멈추고 싶기도 하겠다. 이러한 감정을 계속 경험하고 싶다면 그냥 두어도 괜찮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모조리 제거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행복하기를 원하는 순간에는 언제든 고통 대신에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자는 것이다. 때로는 나쁜 일을 겪은 후 우리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슬픔이나 죄책감을 경험하고 나서 진정으로 다시 행복해지기를 원할 수도 있다. 때로는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지만 전혀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5단계 과정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제 여기서는 5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6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5단계의 기본기, 전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스럽고 번민에 빠져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래서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그 망상에 빠지고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려면 일단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구멍이 생기듯이 일단 우리가 이 얼빠져 있는 공포심에 잡아먹혀서 얼빠져 있는 감정에 잡아먹혀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얼빠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사띠의 작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음 챙김을 하는 과정이 이 5단계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로잡혀 있는 이 감정을 청소하는 과정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이 5단계로 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청소하고 싶은 감정을 결정한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원치 않는 감정 뒤에 숨은 생각을 찾으라. 원치 않는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안 믿기 전에 먼저 감정 뒤에 숨은 생각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거나, 예를 들면 남편이 설마 또 늦게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행복해지기 위해 삶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예를 들면 행복하려면 승진해야 해. 원치 않는 감정을 경험할 때 어떠한 이야기가 얼핏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스스로 이러한 생각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 감정의 배후에 있는 구체적인 생각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원치 않는 감정을 선택을 했으면 그 감정 뒤에 숨은 생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야 할까요? 이 생각이 바로 그 감정을 지탱하고 있는 책상의 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상의 다리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 둘만 무너뜨리면 책상 전체가 무너집니다. 즉,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원치 않는 감정, 해소시키고 싶은 감정과 씨름하기보다는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생각으로 초점을 바꿔서 급소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이죠. 관찰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관찰하는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5단계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명상법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이 5단계 자체가 자신의 깨어있음의 수행, 사띠 수행을, 즉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몸과 느낌과 마음과 대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연한 주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면 되는지에 대한 관찰법, 즉 관법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순서에 맞게 생각하고 관찰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감정은
상황이 아닌 생각이 만들었음을 인식하라. 생각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치 않는 감정을 만들어낸 것이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으며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의를 돌려 실제로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이 타당한지를 물을 수 있다. 생각이 실제로 원치 않는 감정을 만들어냈음을 곧바로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질문을 6장에 수록했다. 이 5가지 질문은 살펴보면 좋긴 하겠는데요. 이렇게 초점을 생각으로 바꾸고 왜 생각으로 바꿨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한다. 무엇을 명확하게 하는가? 우리가 지금 생각이 복잡하고 번뇌롭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 그 자체 때문도 아니고 그 감정을 만든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라고 그 급소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자신의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걸 인식하라. 우리는 원치 않는 감정을 만드는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다. 어떤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면 감정은 사라진다. 당신의 집이 불타버렸다고 말하는 친구를 믿는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 무척 속이 상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친구를 전혀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속이 상할 이유가 없으므로 감정의 동요가 없을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감정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험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도반 스님이 공부하는 신도들한테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왜 혼났냐고 물어봤더니 만우절날, 만우절이니까 농담을 해야 되니까 계시는 절에 노스님, 은사스님의 은사스님이죠. 노스님이 돌아가셨다고 신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갑자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한참 울고불고 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만우절이라 농담한 거예요 그랬다가 신도들한테 정말로 많이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에 상황이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노스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믿으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났냐면 울고 불고 하는 상황이 일어났죠. 그런데 농담이었어요 하니까 곧바로 그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어떤 감정이 생겼냐면 그런 농담을 한 스님에게 화가 나는 그런 이 감정이 생겼죠. 이렇게 우리의 감정 노름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생각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거 분명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생각들이 대부분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지만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부분을. 아래와 같이 연습을 하면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과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다음에 10가지 예에서 첫 번째 생각을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보라. 다음에는 두 번째 생각을 말하면서 방금 새로운 정보를 알았다고 느껴보라. 이때 당신은 처음의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제 두 번째 생각이 완벽한 사실임을 인식하고 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라. 두 느낌의 차이와 함께 감정의 힘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알아차리라. 10가지 예가 있는데요. 3가지 정도만 해볼게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속상해.
똑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내 인생에 좋은지 나쁜지 정말 모르겠어. 이 두 가지 표현이 하나의 상황 속에서 다른 표현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감정이 달라지는지를 보라는 거죠. 다른 문장도 봐볼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크나큰 고통이었어. 내 인생 전반을 따져보면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겠어. 3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건 먼저 문제가 있어. 30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이런 식의 연습 문제가 10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하나는 진실이라고 믿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는 그 생각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다라는 예시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첫 번째 생각을 믿어도 실감나게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생각을 믿지 않는다 해도 안도감을 제대로 느끼진 못할 것이다. 왜냐면 연습이니까요. 또한 이는 실제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믿는 채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생각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안도감을 완전히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시가 아니라 만약에 진실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감정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근거, 생각이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을 잘 모르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뒤흔드는 생각의 폭풍은 조금 약해진다, 어쩌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단계의 마지막 5번째,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품으라. 비록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감정이 사라지면 왜 나쁠 수 있는지 이야기하며 원치 않는 감정을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설득하려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픈 가족에 대한 걱정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생각에 의해 생겨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간 내가 그를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야 라고 되뇌며 걱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만드는 생각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은 스트레스가 일을 마치는 데 도움이 돼 라는 생각으로 반응할지 모른다. 나 자신이 화나게 된 게 어떤 사람 탓이 아니라 나의 생각 탓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것이다. 괴로움을 낳는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의심할 수 있듯이 고통을 중단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생각이 타당한지도 의심할 수 있다. 행복에 저항하는 일반적인 유형,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믿지 않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은 16장과 17장에서 다룰 것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이 5단계로 바로 건너뛰어 고통을 지속하는 이유를 철저히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첫 4단계를 모두 거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개념, 그 믿음을 부정하면 저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감정, 예를 들어 가지고 분노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노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급소가 되는 핵심 생각을 지금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분노 하나를 함께 지탱하고 있는 나머지 동료 생각들, 그러니까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그래야 본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호하고 나서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는 화를 내야 돼. 화를 안 내면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비겁한 거야. 또는 화를 내지 않으면 쉬운 사람이 되고 바보처럼 보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우리가 그 감정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에너지에 반대되는 이 저항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조차도 타당한지 한번 의문을 제기해보자. 이것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끊임없는 즉비의 적용.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이것을 상이라고 하는데 그 상을 무너뜨리는, 저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짜로 진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 그리고 이어지는 관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의문에 걸맞게 이 생각은 정말로 진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돼요.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5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5단계로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3가지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얼빠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깨어있는 상태로 되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저 5단계를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빠져 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깨어있음. 근데 깨어있는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물들어 있고 생각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각에 살아간다 그랬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생각이 살아가는 곳이. 그러면 일단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청소하는 과정을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챙김을 우리가 뭐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감정과 씨름하지 말고 그 감정 밑바닥에 있는 근거, 생각을 바라보고 생각을 찾고 생각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 생각이 왜 진실이 아닌지. 그렇게 해서 마음챙김이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저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에 시달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 못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준비가 끝났으면 대체하기 위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조건, 사람에게 전념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 생각이 걸러진 자리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3가지 선순환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깨어있음, 얼빠진 상태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 마음챙김, 얼빠진 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정리한다. 세 번째, 그렇게 깨어있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대상에 전념하고 몰입한다. 이렇게 3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마음챙김의 과정, 마음을 잘 정리하는 과정을 5단계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내용과 그리고 그 청년법의 질문과의 연결성을 놓고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청년법은 그런 질문을 했죠. 무슨 질문을 했냐면, 제가 자꾸 이제 메모하라고 하니까, 쓰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이디어를 찾거나 기억을 하기 위해 메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해다. 수행자가 낙서하고 메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이다. 잊어버리기 위해서이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렇게 낙서하고 메모하고 하는 것들도 좋은 수단이 되지만 사실은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분들, 윗바사나 수행에 속달되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쓰고 낙서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명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명상 기법으로 소개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 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과 망상 그리고 감정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 곧바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인 열반의 행복이 있다. 이것이에요. 열반의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이것이 깨끗이 청소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의 바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열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웃 종교의 언어로 빌자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 있고, 그리고 불교의 언어로 빌자면 지금 이 자리가 곧바로 극락정토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의 열반의 본성을 공유하고 불성과 신성을 공유하고 그 위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